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담배 연기가 막 나고 그다음에 뭐 윗집에서 쿵쿵 거린다 막 이런 걸 그러면 막 관리실에 막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근데 담배 연기 올라온다고 막 아니 또 그런 것도 사실 많아요. 그다음에 내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쿵쿵거린다 뭐 그래서 막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몇 번 됐죠. 심지어는 우리 집까지 막 들어와 갖고 확인을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자기 옆집이 공사를 했다거나 바로 위가 아니라 뭐 대각선으로 윗집에서 소리 났다거나 그런 경우였거든요. 전부 저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요. 근데 전 그 막수유 저번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뭐 이걸로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 이전에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버려요. 그리고 딱 어떤 결론을 딱 내버리죠. 아, 나쁜 놈이다. 사실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담배 연기가 왜 싫을까요? 담배를 피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네, 나 그런 거 봤어요. 자기도 담배를 피는데 뭐 제 옆에서 막 제 얼굴에 막 담배 연기를 뿜어대지 않는 한 그거는 뭐 다른 의미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연기가 싫다 역겹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사는 집
밑인지 옆에서인지 바람결에 올라오겠죠. 베란다 문 열면 뭐 담배 연기 많이 나요. 심지어 뭐 그 계단 그쪽 그 방화문 그걸 열질 못할 거기 열어도 그 전체가 담배 연기로 꽉 차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그거에 그 담배 연기 자체가 뭐 근데 이제 그런 심리가 제가 제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연기가 그 연기를 내가 냄새를 맡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렇게 분별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런 분별심이나 구별하려는 우리 태도가 굉장히 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 냄새가 싫은 사실은 담배 연기 자체보다는 그게 나의 건강을 해칠까 그 염려가 에서 만들어준 어떤 그게 본질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문화적인 어떤 생각 차이겠지만 그 뭐 이렇게 뭐 성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여자애가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에이즈 환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제가 예전에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만남이 성공되진 못했어요. 뭐 제가 외국인이고 뭐 여러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안 된다는 걸 뭐 제가 억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뭐 그 시설뿐만 아니라 뭐 아동 청소년들 보호 시설 그러니까 어떤 부모에게서 뭐 그런 아이들 보호 시설도 있고 근데 그 국가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그게 그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고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애였었는데 그 아이는 과자 있잖아요. 과자를 상당히 많은 양을 그리고 자주 기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제가 좀 감동했죠. 그리고 느낀 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자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아이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과자를 먹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요구에 이제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는 그렇게 못했어도 어떤 그 아이들에게 그걸 제공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난 그게 너무 좋아갖고 저도 막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그렇게 했었고요.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구별돼서 굳이 그 아이가 그 과자를 기부하는 거라고 그 아이가 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라고 그걸 왜 내가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근데 뭐 그거를 나에게 얘기해 준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우리 어떤 보편적인 감정 같아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뭔지. 제가 뭐 설명이 좀 이렇게 어벙벙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잘해요, 또. 그 구별해내는 걸.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이 아름답게 몸을 갖고 아주 우주적으로 특별하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정이죠. 무리 생활을 하는 뭐 개들, 늑대들, 이 원숭이도 무리 생활 하잖아요. 뭐 그런 류의 감정이죠.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참 근데 이제 상황들이나 여건들은 많이 그게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네요. 예. 그런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분들 같아요. 예.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있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분별의 잣대가 많이 좀 힘겹게 와닿겠죠, 사는데. 근데 야만이죠. 야만적인 행동이고 원시적인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죠. 세상을 보는, 또 사람을 보는. 근데 뭐 그게 쉽게 뭐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갖고, 그러니까 뭐 다른 문화권에서 굉장히 몇백 년이 걸려야 될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사실 제 한 세대에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발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제가 이렇게 몇 나라 돌아보니까 비슷해요.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아니면 어떤 깊은 어떤 참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아니면 어떤 대안들이 사실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했어요. 근데 변화가 굉장히 느리고, 또 심지어는 더 심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례로 뭐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 저 어렸을 때 뭐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신매매들이 있었어요. 제 위의 세대에서도 심했고, 아이들을 팔아요. 한 아이만 이렇게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너 명씩 묶어서 팔더라고요.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실존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디선가는 실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팔려가서 참 모르긴 해도 우리도 그런 문화적인 단계를 거쳤을 것 같아요. 그거만 있나요? 뭐 땅이라는 것도 있죠. 땅. 어떤 시대건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떤 문화권에서든 땅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그 TV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로, 아니면 신기한 거리로 기찻길 옆으로 막 노점이 막 생겼다가 기차 지나갈 때 확 제껴지고 뭐 그런 거
보고 우리 신기하다 뭐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알게 되면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그거. 그 넓은 땅인데 자기가 그래서 결국은 기찻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기찻길 옆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기찻길 옆에서 그런 그 시장이 거길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 진실은 다 가려지고 하기야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뭐 그냥 참 또 그런 생각만 하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얘기 사실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야, 그거만 있는 줄 알아? 밑바닥 인간들의 배신은 얼마나 네 상상을 초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타기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뭐 그렇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뭐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가 뭐 근데 좀 뭐 세상이 어떻게 짐승들 같아요. 참 심지어 착하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맹해 보이고 착해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나 봐요. 저 인간은 착하니까 내가 착취해도 설령 뭐 그게 뭐 들키거나 누가 알았다고 해도 뭐 어때? 저 인간은 착한데. 착하니까 뭐 아무 소리 못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삶이라는 게 고되고 뭐 참 힘겹잖아요. 그거는 착한 사람이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 눈에 착해 보인다고. 참 이게 진짜 쓰레기죠. 그게 자기 멋대로 안 되면 그 착취하려던 게 이제 침뱉는 거로 바뀌죠. 그리고 모욕을 주고 막 자기가 착취 못하면 막 그렇게 돼요. 어느 한순간에 그 개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쓰레기들이 사람 개쓰레기 만드는 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착하다는 게 뭐 그네들 이용해 먹기 쉽다라고 이해들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할수록 그 어떤 착한 심성을 갖고 산다는 게 그 개인에게는 얼마나 자기 혁신이고 또 얼마나 그 많은 어떤 유혹을 겪어낸 진짜 뭐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해요. 무조건 뭐 착하니까 부리기 편하고 만만한 사람 뭐 그러니까 똥파리들 그러니까 조금 잘 웃고 좀 뭐 됐어 뭐 이러는 성격 사람들 그리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알았어 이러면 그냥 똥파리들이 주위에 아주 그냥 그게 오래되면 같이 똥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웃는 분들 정말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예, 자기의 웃는 모습을 지키며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내 인생 속에서 만났잖아요. 너무 우리가 완전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없고 맹해서 웃는 거 아니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악함으로 선함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선한 마음과 그런 거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영악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선한 마음을 보호할 수 있어요. 현명함도 어떻게 보면 게으름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진짜 현명함이. 여기저기 괜히 열심히 뻘짓하는 것보다 게으른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강자는 강하지 않고 약자는 약하지 않다. 뭐 장점은 장점이 아닐 수 있고 약점처럼 보이는 게 진짜 장점일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옛분들이 하신 의도가 감정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말이 안 먹히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그 내용 어떤 뭐 증거나 내용도 없이 그냥 빨갱이 소리, 일배 소리,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말꼬리 잡아서 막 물고 늘어지죠. 그래요. 저도 살면서 빨갱이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요. 일배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난 사실 뭐 잘 몰라요. 근데 지들 뜻대로 안 되고 뭐 막 그러면 막 그런 게 막 튀어나와요. 그 사람들 입에서. 그리고 엑스맨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사악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구별해내고 또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그런 어떤 구별심의 지혜는 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나 사용해야지 그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싶네요. 예. 프레임 씌워서 매장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저기 뭐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전에도 그런 뭐 빨갱이다, 뭐 아까 일베다, 뭐 그런 얘기도 뭐 많이 있었지만 요 몇 년 그니까요. 너무 많아졌어요. 흔해지고 막 그런 유해. 근데 뭐 정치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뭐 아유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캐피탈리즘의 진실이겠죠? 그런 게? 근데 이제 다 인생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뻘짓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참 나쁜 놈들은 사실 사는 뭐 이런 데서 빼먹는 놈들이죠. 아니 놈이 아니라 연놈들이죠. 그 작은 것들은 뭐 상호저축 뭐 이런 데서 빼먹고 지들 빼먹는 거 안 들키려고 뭐 그런 프레임들 뭐 이렇게 까는 거 아닌가. 예전에도 그랬고 뭐 그때도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상대 집단들이잖아요. 그런 수작짓거리 하는 집단들의 상대 집단들이고 세대를 이어가며 착취당하는 그런 전 파편화시켜서 집단이란 말도 못하죠. 언제나 니들은 근면 성실해라.
난 사실 인권 타령, 평등 타령 이런 것도 프레임에 이용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 뭐 워낙 광범위하고 오래돼서 그냥 뭐 아무 내용과 뭐 어떤 고뇌가 없어요. 무조건 찬송가만 불러대는 거예요. 각자의 속셈을 가진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찬송가들 너무 지겹습니다. 이거 뭐 그 한쪽이 빨면 한쪽이 빨리는 그런 상대 집단. 그러면서 찬송가만 불러대고 있으니 생각이 그러겠죠.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 뭐 죽음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내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찬송가만 계속 부르고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100마리도 넘는 그 쪽수가 상당한 양들이야. 그 한 마리 사자쯤은 뭐 어디서 막 그냥 그런 심리 같아요. 감히 사자 한 마리가 우리 100마리 넘는 이 양들에게 그렇게들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인연이 될 만한 사람, 또 좀 내게 어떤 큰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 죽음을 준비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 뭐 심지어는 내게 돈을 벌게 해줄 사람, 다 그 사람들 먼저 전화 오지 않아요. 친절하게 막 전화해서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뻑이 너무 심해져 갖고 전화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 본 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맨날 쳇바퀴 돌는 삶 속에서 뭐 그렇게 100년 200년 살면 뭐 많은 걸 경험할까요? 우리가? 된통 당하죠. 예. 편협하면 안 돼요. 좀 넓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편협하시면 바라는 게 뻔해요. 예. 즐겁게 섹스하고 산의 진미 드시고 풀코스 영원한 호사? 뭐 편협한 분께서 이 구질구질한 인생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나올 건 이런 말밖에 없죠. 안 봐도 제가 알죠. 그래요. 구질구질하죠, 삶이. 그래서 제가 팔자는 다 쪽박이에요. 예,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뭐 용한 뭐가 있다, 뭐 다 뭐 용할진 모르지만 자기하고 안 맞아요. 이게 쪽박인 인생이고 뭐 되려 날 사는데 그 상극들 그런 인간들 뭐 조심하시고 살들이나 뭐 이렇게 안 맞으셔야지. 오행이 화려한 사주가 있으시면 뭐해요? 다 소용없어요. 상극에 한번 밟히고 살들이 한번 찍혀봐요. 살들에게 뭐 화려한 사주고 뭐 관상이 어떻고 손금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당하는데 상극들하고 살들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이 아무 준비 없이 죽는 거죠. 뭐. 좋은 걸 가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안 가졌어도 잘 풀리면 좋은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래서 로프리츠를 100으로 향하시고 기도하세요. 뭐 그런 말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냥 분별심 구별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속성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